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인가했습니다.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이 이뤄진 겁니다. 대구은행은 이제 전국으로 지점을 확대하게 되는데요. 은행 본점은 대구광역시에 두는 조항이 인가 부대 조건으로 붙으면서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출범했던 DGB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습니다. 대구에 본점을 두는 것이 인가 부대 조건입니다. 시중은행으로는 우리나라에서 7번째고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시중은행이 탄생한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10달 만입니다. 지방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최소 자본금 요건과 금산 분리 원칙으로 불리는 비금융 주력자 주식 보유 한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만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개설한 금융사고가 심사 과정에서 걸림돌이었습니다. 대구은행은 증권계좌 연계 개설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고객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고 신분증 진위 확인 등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제출했고 금융위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시중은행이 되면 전국으로 영업을 확대할 수 있고 지방은행으로서 물어야 했던 높은 자본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 금리는 높게 대출 금리는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57년 금융 노하우로 전국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상생금융의 실천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두터운 혜택을 지원하겠으며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대구은행은 다음 달 초 사명을 IM뱅크로 교체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수도권과 충청, 강원권에 14개 영업점을 신설합니다. 또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기존 시중은행들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탄생, 대구은행은 지방에서 전국으로 또 해외로의 진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어서 금융시장의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최근 경북 구미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 찍힌 불법 촬영물은 SNS에서 떠돌아 피해를 본 학생의 10명 안팎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물 유포는 물론 보거나 가지고 있어도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구미의 한 중학교 여학생들이 교실과 등하굣길 등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구미의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될까? 현행 법에 따르면 동의 없이 타인의 특정 신체를 촬영해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해자는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되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행위를 성적 학대로 보고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상생활하다 찍힌 불법 촬영물도 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 촬영물을 텔레그램과 같은 SNS에 올렸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이보다 처벌이 강화된 겁니다. 아동 청소년이 찍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지난 2019년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N번방 사건 이후 법률이 보완됐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보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아청법에 적용된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고요.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그런
그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을 내가 보거나 뭐 소지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수위는 낮습니다. 여성단체는 관련 법을 더 강화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몸만 성적 대상화하여 소비하는 문화가 팽배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문화를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디지털 성범죄자 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삭제한 불법 촬영물 건수는 24만여 건. 법을 강화해도 불법 촬영과 유포 등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실제 처벌 수위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신청한 의대 정원 확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의대 정원이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경북대 45명, 영남대 24명, 계명대 44명, 대구 가톨릭대 40명 등 4개 대학 153명이 늘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대는 교수의 평의회에서 의대 증원과 무전공 확대 등을 포함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돼 재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장교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는 휴진 확대 방식을 밝히고 집단 이탈한 전공의 복귀 가능성도 작게 전망되는 등 의료 현장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전국 성인 PC방 수백 곳에 불법 도박 게임을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판돈 규모만 1,7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여러 개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경찰이 구미도심의 상가 건물로 진입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건설사 사무실로 보이지만 문을 열자 곳곳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도박 게임이 쉴 새 없이 중계되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진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최근까지 2년 넘게 이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수수료 계약을 맺은 성인 PC방을 통해 온라인으로 슬롯 머신이나 카드 게임을 제공한 겁니다. 이용자가 개인 포인트를 충전하기 위해 PC방 업주에게 현금을 주면 업주는 운영진 계좌로 입금한 뒤 수수료를 정산받는 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도박 사이트는 미국에 서버를 둬서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진의 대포 통장으로 입금된 돈만 1,7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과 계약을 맺은 성인 PC방도 수백 곳으로 추정됩니다.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그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타인 명의의 통장을 쓴다거나 유령회사 명의의 통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수개의 통장을 이용을 해서 자금 이체를 중복적으로 계속 이체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반년간의 잠복 수사와 데이터 분석 끝에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50대 총책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금 11억여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경찰은 성인 PC방 업주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국립공원이자 불국사와 석굴암 등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 경주 토함산에 산사태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뿐만 아니라 산 아래 상당수 마을 주민들도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환경부와 산림청, 문화재청은 복구 계획 마련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연합이 최근 경주 토함산 일대를 조사한 결과 24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견됐습니다. 2년 전 태풍 흰남노 이후 집중 발생했는데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경주시 등 관리기관이 제각각이어서 지금껏 방치돼 왔습니다. 정부 부처들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틀 동안 현장 확인 후 토목 구조물이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지, 장비 접근이 어려운 곳은 자연 복구나 모니터링 강화 등 복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합동조사를 통해서 피해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복구 등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굴암 위쪽 2군데 산사태는 우선 응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거기에 대한 긴급 보수비를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지금 현재 응급 조치가 지금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보강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에만 치우쳐서는 안 될 일입니다.
토함산 동쪽과 서쪽 사면에 위치한 문무대왕면 범곡리와 하동, 마동, 진현동, 외동읍 신계리 등도 대규모 산사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령의 주민 대피 계획 마련은 물론 대피 훈련 실시, 대피소 안전도 고려해야 합니다. 비가 왔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여기에는 이제 대피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대피 체계 그리고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훈련까지 6월까지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사태라는 시한폭탄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워낙 많은 부처가 관계돼 있어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돼 해법을 마련해야 하고 장비와 인력,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11년 만에 고향인 포항을 찾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고향인 덕실마을에서 늘 마음은 고향에 있고 어딜 가도 포항 시민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내일까지 포항에 머무르며 여러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KTX 포항역에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마지방을 가득 메운 환영 인파가 이명박을 연호하자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내가 따뜻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향인 덕실마을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지난달 20일 중건식을 연 경주 이시제실 이상제에서 기념 식수를 하고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현판과 공훈 앞에서는 밝은 표정으로 기뻐했고 저걸 한글로 쓰라 그래서 내가 제실에 올라 고향 마을을 내려다보며 옛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주민들과 잔치국수, 감주를 함께하며 늘 마음은 고향에 있고 어디 가도 포항 시민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포항이 좀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방문에는 MB정부를 함께 이끌었던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함께했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포항시 아동 양육시설인 설린애육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포항 방문 이틀째인 내일은 포스코 국제관에서 조찬 기도회를 갖고 어릴 때 다녔던 포항 제1교회를 방문합니다. 이어 포항 지역 정재인들과 오찬을 하고 친구인 천신일 세종회장의 포스텍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것으로 11년 만에 포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최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중수색 명령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는 해병대 지휘부를 대질 조사합니다. 경북경찰청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수색을 지휘한 해병 1사단 포병 11대대장과 상관인 7여단장을 오는 19일 함께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들은 최상병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허리까지 입수하라는 수중수색을 누가 지시했는지를 두고 서로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은 경찰에 소환돼 22시간 넘는 밤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명령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고등검찰청장의 이진동 검사장, 대구지방검찰청장의 박기동 검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고검장은 대구지검 1차장과 서울 서부지검장을 지냈는데 취임사에서 검찰 본연의 업무 충실과 공정한 법 집행, 인권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지냈는데 형사소송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검찰을 둘러싼 제도와 환경이 어렵다며 검찰의 사명을 지키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북 청도의 한 풀빌라에서 실종된 6살 남자 어린이가 실종 16시간 만에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 청도소방서는 어제 오전 11시쯤 풀빌라 인근 저수지에서 숨져 있던 어린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오후 6시 20분쯤 가족과 함께 풀빌라에서 투숙 중이던 어린이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 군부대가 합동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취재를 방해하고 취재진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감금과 폭행치상, 업무 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대구시 경제국 소속 과장과 주무관 등 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대구 컨벤션 뷰로 해산총회가 열린 대구 엑스코 회의장에서 오마이뉴스 기자가 비공개 회의 자료를 촬영하자 삭제를 요구하며 기자를 회의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밀쳐 넘어지게 해 카메라를 망가뜨린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대구시 측은 비공개로 열린 회의장에 무단으로 들어온 기자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지난 3월 대구 경북 지역 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늘었지만 생산과 투자 등의 지표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3월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3월보다 8.9% 줄었고 설비 투자의 지표인 기계류의 수입은 18.9%, 수출은 15.9% 감소했습니다. 취업자 수도 지난해 3월보다 4만 3천 명 줄어 고용률은 60.8%를 기록해 지난달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대형 소매점 판매는 3.3% 증가했습니다.